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도달 TV에서는 감동받는 선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감동해야 되는데 이 선물 참 고르기도 힘들고 주기도 힘들고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과연 어떤 선물을 언제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감동적인 선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측근 분인데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감동스러운 선물 받은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분이 호남 분인데 정치를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당선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이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 인제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아주 젊었을 때 이제 출발지니까 감회가 깊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백발이 성성한 옛날에 자기 운동했던 사람들이 뭘 선물 하나 준대 뭔가 아니 자기 새파랗게 젊었을 때 유세하던 사진을 다 그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 액자로 넣어서 준 거예요. 이분이 어떤 선물보다도 그걸 보고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간직한다. 그러니까 선물이란 게 맞아요. 돈이라든가 가치 이게 아니고 본인 느낄 때 가치 있는 선물. 그래 맞아요. 더구나 그분 젊을 때니까 사진도 귀했을 거예요. 그렇지. 저는 우리 그 선배 한 분의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이분이 해외 생활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이 다국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손자들이 특히 해외에서 크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같이 안 있으니까 뭔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세간에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말들 있잖아요. 한 주일에 한 편씩을 자기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손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한 주일에 한 가지씩. 그 진짜 정성이 들인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2년간을 200편 정도를 보내셔서 책을 내셨어요. 그게 이 책인데, 이 할아버지의 선물 그러는 책으로 보신 건데, 이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이 소통이, 더구나 우리말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떡하나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우리말로 정말 긴가민가 하셨던 거,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손자가 하루는 자기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단성에 올라와서 자랑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선물이 더 최고다 그러고. 그래서 더 힘이 이제 이렇게 나셔가지고 계속을 하셨던 모양인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 선물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본인의 진심이 들어가는 그런 게 정말 선물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일본하고 큰 제휴를 해야 돼. 근데 참 어려운 제휴인데,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제 제휴를 하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을 만나러 언제 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만 들어보더니 선물을 하자. 첫 잔 세트.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칠보로 이렇게 입히고 딱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찻잔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 그분이 그걸 보더니 그 자리에서 여기 홍보팀 왜 안 왔어? 사진 찍어.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선물을 사들고 오잖아. 그렇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뭐 그런 사례 참 많은데 최근에 제 아는 지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진 공부도 이제 취미로 하고 이제 스마트폰 다루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진 찍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그래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을 사진을 열심히 잘 찍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해마다 각 그 손자들, 손녀들 사진을 쭉 찍어준 거를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걔들 아주 표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애들이 뭐 어떤 선물보다도 할아버지 선물 최고라는 거예요. 딱 보관하고 그렇지. 자기 사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글자도 좀 넣고 해서 감동적이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또 본인은 그거 만드는 거 아니어도 참 그 엔돌핀이 나오고 그렇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더라고요. 그런 그 선물들이 금방 이제 마음이 감동 주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그 연합 그 뉴스 기사에 나오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버이날 그 어른들이 받고 싶은 선물 64%의 어른이 현금. 근데 현금이 뭐 좋긴 좋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성의는 없어 보이지. 그렇지. 아니, 친구들 귀찮으니까 그냥 돈으로 돈으로 떼는구나. 떼는구나. 근데 사실은 현금은 받는 사람이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꼭 필요하고 쓰고 싶은 물건을 받으면 좋은데 받고 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쓸모가 없더라. 이런 데서 아마 현금이 맞아요. 낫지 않나 생각해요. 차라리 현금을 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그렇죠. 직접 맞아요. 고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보면. 선물 결국 이것도 정성인 것 같아요. 전에 내 기사를 보니까 아마 진론가 어디 그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고졸인데 CEO가 됐다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럼 이분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는 게 선물이 무슨 큰 돈을 뇌물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이제 밥을 먹거나 뭐 같이 하면은 상대방인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음식이면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보니까 젓갈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 젓갈을 좋아하시네요. 어디 젓갈이 좋죠? 뭐 김을 좋아하면 뭐 어디 김이 좋아? 그럼 이분이 그걸 항상 메모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받아본 분이 그 뭐 젓갈이라는 게 5,000원, 10,000원짜리라도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아이고, 그만큼 평소에 깊이 이거 어떻게 이걸 기억을 알았지?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값이라든가 귀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상대방 입장에서 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선물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 씀씀이가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는 거. 그 선물을 고르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심지어 이 선물 받아가지고 괜찮을까?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 이런 것도 전부 담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게 진짜 선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그러면 자꾸 물질적인 가치를 따지잖아. 저는 일본 회사도 하고도 일을 해보고 미국 회사하고도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상호 방문할 때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올 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선물을 하죠. 뭐 과자 한 상자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 우리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같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동 가가지고 비싼 거. 무슨 도자기나 무슨 그림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은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관념이 달라. 네. 일본 사람들은 선물은 누가 어떤 마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선물이가 언제 줄? 요즘 언제 주는 것부터 언제 먼저 주는 할까요? 당연히 하루 종일 시간 맞춰줘야지. 어?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연말쯤 돼가지고 딱 표시는 그냥 고맙습니다. 딱 그 한마디 적어가지고 화분을 그래 고맙다고 느낀 몇 분인데 보냈어요. 그때가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게 그거 좋다. 보통은 선물하면은 뭐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다들 전화가 왔어. 우선 전화 내용이 갑자기 웬일이냐? 뭐가 고맙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포괄적으로 고마운 거지. 아까 뭐 시간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뭐 이런 거는 괜히 시간 지나면은 그렇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어렵지만 요즘엔 뭐 쿠폰으로 번역하잖아요. 저도 이제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해봤는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받은 선물은 제가 어떤 거래선이 이제 나한테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보통 그러면 뭐 갈비다 뭐 되게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과 세트인지 뭔지 모르고 이거를 예쁜 보자기에 싸서 부인이 한복 정장을 입고 우리 집을 딱 찾아왔어. 그 배를 눌러 보니까 정성이 대단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암흑의 내자입니다. 이 선물을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 그렇지. 그거 뭐. 그러니까 선물은 어떤 선물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들어보면 이제 상당히 감동적인 건 사실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는 않을 것 같으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 같은 걸 못 하잖아요. 모임 못 하는데 대개 모임 회비는 받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각자 이제 선물을 하나씩 보내요. 선물을 보내는데 뭐 좋은 물건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또 어떤 거는 백화점 가가지고 찾으러 가야지.
차주로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야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러면 또 가가지고 해야 돼. 특히 이제 시니어들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쯤 되면 좀 귀찮네 진짜. 근데 요즘 그 기프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거 내부로 선물 이렇게 선물권 보내잖아. 사실 그런 거 처음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럼 사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인사를 정중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음. 지금 그 오늘 우리 얘기 중에 내가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선물이 뭐 믿지야 본전 즉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때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꼭 선물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연말 되면은 우리 연하장 가끔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쇄된 연하장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 심지어는 이름 석자까지도 인쇄해서 그냥 보내. 맞아. 근데 그걸 받아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경우는 평소에 소식이 없다가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근황을 알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후배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면은 야, 이 사람이 나인데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데. 역효과. 그렇지. 안 보내면 그냥 잊어먹고 안 보내는 거다 했는데 그래. 나를 그냥 옛날 같으면은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몇 줄이라도 적어서 보낼 텐데 이렇게 인쇄를 삑 한다는 거는 자기 뭐 무슨 동료나 자기 후배 좀 생각하는 거야. 성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동받는 선물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주고받는 법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편지 한 장,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선물이다. 그렇지. 이제 그런 그 포인트로 생각하고 우리도 선물 주고 받고 잘하고 시청자 여러분 선물 저희들한테 선물 좀 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